굿모닝. 지금 시각은 5시 37분입니다. 우면산 이제 입구인데요. 이렇게 가면 저 꼭대기까지 이렇게 전등이 쫙 그 가로등이 켜 있는데, 요즘 그 우면산 정상이 공사 중이어서 제가 요즘은 이 옆길을 종종 이용을 합니다. 이 옆에는 이제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 데크길, 무장의 숲길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곳입니다. 저는 이 길을 이렇게 갈 때면은 외국의 리조트에 와서 꼭 오른쪽으로는 해변이 꼭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들고 이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6시 좀 넘으면, 좀 밝아지면 그래야 전등이 꺼집니다. 꺼지면 또 이런 운치가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일부러 5시 때에 전등이 켜져 있을 때는 이 분위기를 즐기기 위해서 일부러 이 길을 이렇게 갑니다. 운치 있잖아요. 제가 어제 자식의 미래를 위해서 이민을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영상을 올리고, 사실 굉장히 조심스럽게 어떤 분은 눈치를 채셨더라고요. 자기의 의견을 이야기하면서 너무 조심조심하는 오쌤이 느껴집니다. 왜 자기 얘기를 하면서 당당하게 얘기를 할 수 없는 사회 분위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요. 특히 저처럼 또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 살아온 사람의 입장에서는 물론 저는 부모로부터 돈을 물려받고 그런 사람 아닙니다. 자수성가한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지지 못한 많은 분들에게는 미안하죠. 왠지 저도 죄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노력한다고 해서 저만큼 저도 대단한 분은 아니지만 그래도 저만큼이라도 되기가 쉽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저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지 않은 주변 사람들에게 참 많이 미안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개인 방송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가지지 못한 많은 사람들을 배려하고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항상 하려고 노력은 합니다. 그래도 제가 참 그 중에 행운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대기업의 이재용이라든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저보다 훨씬 자유가 없죠. 뭐라고 얘기를 하면, 야, 네가 잘났냐? 네 부모가 잘나가지고 너는 거기다 밥 숟가락 얹은 거지. 대부분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거에 비해서 이제 저야 좋은 많은 사랑을 물려받은 거는 그건 맞지만, 전 굉장히 가장적으로 풍요로운 사랑을 받고 지금까지도 그런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는 돈을 물려받거나 단 한 푼도 부모로부터 유산을 받은 적도 없고 받을 계획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라도 제가 당당하게 여러분에게 제 생각을 이야기를 하고는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행운아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운아가 맞습니다. 우리 집안 내에서도 막내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행운이고, 또 제 와이프도 막내로 태어난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행운이고, 그 팔자지 어떻게 해요. 내가 막내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태어나 보니 위에 형도 있고 누나도 넷이나 있고
그러나 어쨌든 저는 좋은 팔자를 타고 태어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고맙죠. 그래서 늘 제 마음속에는 어떻게 하면은 좀 뭔가를 좀 이렇게 나누면서 사랑도 나누고 경험도 나누고, 지식이야 뭐 제가 별로 없습니다. 대단한 지식을 가진 사람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 걸 좀 나누고 싶어서,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하게 된 거잖아요. 제 이렇게 주변에서 보면은 저 친구는 정말 성실하고 괜찮은 친구인데 단지 태어날 때부터 가정적으로 조금 더 여유롭고 그런 가정이 아닌 데서 태어났다라는 이유로, 뭐 그래서 공부를 충분히 하지 못했다라는 이유로 지금도 불이 꺼졌다. 조금 아까까지 그렇게 예뻤었는데 이렇다니까요. 6시 된 것 같은데 지금 6시 되니까 꺼지는 것 같네. 에이, 멋있게 얘기하려다가 분위기 그냥 확 그냥 깼어. 그래서 그런 그 주변 사람들을 보면 많이 안타깝고, 그래 정말 환경이 중요한데 누군가가 좀 잘 이끌어 주었더라면 저 사람도 지금보다 10배 100배 훌륭한 사람이 되고 훨씬 지금 더 여유롭게 살 수 있었을 텐데, 저렇게 성실하게 사는데도 삶이 힘들구나, 그런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분들에게 조금 더 잘해 드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이제 한계는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 아침 방송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분이 오쌤은 그동안 이렇게 방송 들으면 굉장히 국뽕이었는데 다시 얘기해서 한국에 사는 걸 되게 좋아하고 한국을 찬양하고 그랬던 분인데 왜 갑자기 이민을 칭송하는 듯한 그런 그 이야기를 하실까 해서 댓글을 주신 분도 계셨어요. 잘 보셨어요? 네. 아시는 대로 저는 캐나다로 2012년도 아니야 2007년도에 이민을 갔죠. 이민을 간 이유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우리 아이들의 교육 때문에 이민을 가게 된 겁니다. 제가 영어 선생이잖아요. 당연히 우리 애들은 영어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뭐 내 자식이 영어를 못한다면 야, 네 자식도 영어를 못하면서 뭐 어쩌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죠? 뭐 우리 아들 딸은 수학은 좀 못해도 용서받을 길이 있는데 영어를 못한다 그러면은 애들도 창피할 거고 저도 말빨이 안 설 거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언어학을 전공했기 때문에 한 가지 분명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언어는 어렸을 때 하지 않으면 절대로 어른이 돼서는 아주 유창하게 하는 게 거의 불가능하다. 제가 거의라는 말을 붙인 거는 그래도 한두 명의 예는 있을지 몰라서 거의 전 못 봤습니다. 네.
한국에 태어나서 머리가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말 못하는 사람 없잖아요. 특별히 뭐 기능적으로 언어에 장애가 있는 사람이 아니고서는 그냥 한국에 태어나서 한국에서 산 사람들은 다 영어 잘하잖아요. 그런데 어른들 보세요. 북한 탈북민? 예. 그런 이주민들 보면은 한국에서 뭐 북한말 써갖고 득될 게 뭐 있어. 그런데 같이 북에서 내려온 가족들을 보면 어린아이들, 그래도 뭐 중학생 정도까지, 뭐 크게 봐서 고등학생 정도까지는 한국에 남한에 살다 보면 북한말 안 하고 이제 남한말 하잖아요. 근데 20살 넘어간 사람들은 북한의 그 어투가 그대로 남아있거든요. 네, 안 고쳐집니다. 네, 안 고쳐집니다, 그게. 우리도 보면 경상도 말, 전라도 말 뭐 이렇게 쓰는 사람들 보면 평생 그 말 쓰잖아요. 네. 저는 언어학을 전공하고 이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라 몇 마디 하는 거 딱 들으면은 한국 사람들 저 사람은 출신지가 어디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네. 저는 예민해서 그거 압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그만큼 언어는 나이가 들면 배우기도 힘들고 바꾸기도 힘들고 그걸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미국으로 2년간 미시간에서 살다 왔잖아요. 돌아오니 본격적으로 공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타워팰리스에 살면서 정말 이제 대한민국 교육 1번째 살면서 교육을 한번 시켜보려고 했는데 애들도 너무 힘들어하고 나도 보니 나하고 우리 애들하고 뭐 30년 이상 차이가 나잖아요. 한 30년 차이 나는구나 나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나 지금이나 달라진 게 없고 오히려 더 아니 지금도 그래요.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50년 전이잖아요. 그때하고 지금하고 달라진 거 없습니다. 아니 더 거꾸로 갔습니다. 더 거꾸로. 교육은 확실히 더 거꾸로 간 것 같아. 뭐 밤 12시 새벽 1시까지 저도 뭐 똑같이 그게 말이 참 쉽지 말이에요. 그죠? 나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네? 분위기가 그러니까. 네? 그래가지고 그냥 뭐 가액 공부 학원 30분 1시간 단위로 스케줄 짜가지고 뺑뺑이를 돌려갖고 새벽 1시쯤에 재우는데 초등학생을 이게 뭐 하는가 이게 뭔 짓 하는 건가 싶기도 하고요. 예. 저의 과거를 보는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저 있잖아요. 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때 정말 저 공부만 한 사람입니다. 예. 안 믿어지시죠? 저 공부만 했다고. 정말 성실하게 공부만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부에 적성이 없나 봐. 도무지 공부에 적성이 없나 봐. 특히 외우는 거 완전 깡통이거든요. 외우는 거 진짜 못합니다. 저는 항상 내 인생에서 그건 왜? 이렇게 늘 궁금함을 달고 다녔거든요. 그리고 생뚱맞은 생각하는 거 되게 좋아했고, 생뚱맞은 거로 다른 말로 하면 기발한 거, 그죠? 예나 지금이나 좀 그런 쪽에는 머리가 잘 돕니다. 그 창의력 아니야? 창의력?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아무짝에 쓸모 없잖아요. 대학 가는데, 그죠? 공부를 하면서도 이거 왜 하는 거지? 늘 그런 의구심을 가졌고, 그래서 이제 제가 바람이 난 거죠. 중고등학교 때 바람이 난 게 뭐야? 외국인 사냥. 그게 제 중고등학교 때 취미생활이었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외국인은 놓치지 말자. 학교 다닐 때 공부 열심히 해도 성적이 잘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떻게 우연히 외국인하고 한두 마디 했는데 그걸로 아이들이 성식이 영어 잘한다 라는 소문을 내게 돼서, 영어 하니까 내가 존재감이 있구나.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중고등학교 때 뻘짓 많이 하고 다녔죠. 내 눈에 보이는 노랑머리는 놓치지 말자. 저희 좌우명이었잖아요. 화장실에 가서도 내 오른편에서 노랑머리가 소변 보고 있으면 꼭 한마디 해야 됩니다. 시원해? 그런 말 영어로 못하니까 Hi, how are you? 한마디 하고 그랬습니다. 네. 그 외국인과 대화를 하면서 우리하고는 다른 세계가 분명히 존재하는구나 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죠. 그리고 저의 꿈을 키워가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드디어 대학교 때 배낭여행을 실천해 오게 됩니다. 요즘의 배낭여행하고 그 당시의 배낭여행은요, 이거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는요, 그때는 그 여행 자유화가 되기 이전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이 외국을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었고요. 특권을 가진 사람들, 외교관, 공무원들이 공적인 일을 위해서 유학 가는 사람은 당시에 토플 500점 이상, 그 다음에 뭐 예체능계 사람들은 요즘 토플하고 좀 점수 차이가 다르죠. 예체능계는 뭐 전국 상위권 뭐 입상자에 한해서 뭐 이런 조항이 붙어서 그런 사람만 유학을 갈 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물론 비즈니스맨들, 뭐 무역하고 뭐 그런 사람, 그래서 여권이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용 여권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거는 이제 비즈니스 하는 사람을 위한 여권. 그래서 저 대학교 때부터 세금 내면서 그런 그 직장에 적을 두고 그리고 이제 그 외국을 나갈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래서 이제 대학교 때 처음으로 이제 대학교 군대 마치고 3학년, 대학교 2학년 때 제가 외대 다녔잖아요. 외대에서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모집해서 대만을 한번 갔다 온 적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대학교 3학년 군대 마치고 1984년도에 그때 배낭여행을 가게 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여행 자유화는 아마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 1986년인가 88년인가 그때서부터 모든 국민들이 원하면은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그게 안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배낭을 메고 얼마나 그때는 나름 머릿속으로 준비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참고할 만한 자료가 없으니까. 그때 믿었던 거는 나는 영어를 할 줄 안다. 돈 떨어지면 무조건 귀국한다. 그리고 이제 여행을 떠난 거예요. 일본을 딱 갔는데, 그 당시에 일본은요, 한국하고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어마어마한 나라였습니다. 예. 2시간 반 날아왔는데, 이렇게 다른 별천지가 있었구나. 첫 번째 충격이죠. 그리고 제가 그 대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만났던 많은 외국인들의 명함, 연락처 이런 걸 수집하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언젠가는 떠나리라. 그런 그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일본에 가서 그 친구 보고 싶다. 이누마상이라고 대학교 때 한국에 무슨 뭐 회의 때문에 왔던 그런 친구인데
이노마라고 하는 그 대학생 친구를 만났는데 세상에나 와 여자친구 생일이라고 생일 파티를 해주는데 초대가 돼서 갔더니만 세계 각국에서 온 친구들하고 파티를 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충격이었습니다. 그때로는. 야 우리나라는 외국도 못 나가는데 와 가까운 일본에 가니까 벌써 외국 애들이 같은 대학을 다니고 상상이 안 되는 일이 내 눈앞에 펼쳐져요. 지금 우리나라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어느 대학 가면 다 해외에서 온 애들 있잖아요. 일본은 이미 그때 그랬습니다. 충격받고 그리고 이제 동남아 여행 쫙 하고 이집트 여행을 갔는데 와 이집트에 갔는데 그 일본의 남자 여자 대학생들이 영어도 못하는데 일본어 그 가이드북 여행 그 가이드북 있죠 그 책 하나 들고 부모한테 얘기도 안 하고 몰래 데이트를 이집트에 와서 하고 유럽 갔는데 또 유럽에서도 데이트하고 그러는 겁니다. 엄청 놀랐습니다. 우리는 그 당시에 남자 여자가 1박을 한다 쉬운 일이 아니었죠. 하물며 외국을 나간다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런데 일본은 이미 그러고 있었더라고요. 그때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충격 속에서 제가 미래를 꿈꾸기 시작했죠. 나도 미국이라는 데를 한번 가봐야 되겠다. 그럼 이제 돈이 필요하잖아요. 우리 집은 저에게 유학자금을 대줄 만한 그런 집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는 뭐 고위직 공무원이시기는 했지만 근데 뭐 공무원이 무슨 돈이 있어. 우리 자식이 6명인데 학교 학비 되기도 쉽지 않죠. 그래서 제가 대학교 때서부터 돈 엄청나게 열심히 모았습니다. 영어 가르쳤잖아요. 그 제가 대학교 때 낸 책이 28권이잖아요. 그 다 청소를 뭐죠 제가 다 제가 미래를 꿈꾸면서 돈을 필요했기 때문에 돈을 모은 겁니다. 그래서 돈을 더 많이 모아야 됐기 때문에 그때 그런 절실한 저의 필요성에 의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또 머리를 쓰게 됐고 또 돈 버는 게 참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서러움도 정말 많이 겪었죠. 많이 서러웠습니다. 돈 벌면서.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단단해진 겁니다. 정말 주마등처럼 스쳐가는 저의 젊은 시절의 이야기지만 즐거운 고생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학을 갔다 오고 한국에 와서 SOS 생활영어 7,200을 유학 갔다 와서 집필하게 된 거잖아요. 그때 제가 친구의 소개로 만났던 여자친구가 있는데 미대를 나온 친구였는데 한 1년 사귀었는데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자기는 이제 결혼할 나이가 다 돼가는데 도대체 오빠는 한두 살 오빠였을 거예요. 나 기억도 잘 안 나 이제. 난 기억력이 이렇게 안 좋아. 도대체 직업이 뭐냐? 뭐를 하고 살 거냐? 저는 이런 게 있었어요. 저는 제가 SOS 생활영어로 집필하고 있었잖아요. 그리고 라디오 방송에 KBS에서 영어 한마디 뭐 이런 거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부 제대로 된 직장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SOS 생활영어 쓰면서 그 마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영어 과외를 한 3팀 했죠. 왜냐면 뭐 먹고는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말 그 생활비하고 오피스텔 월세 내고 딱 그 정도만 벌었죠. 제가 그때 그 여학생한테 그랬어요. 여학생은 아니었다. 졸업은 했으니까.
나는 나를 믿는데 너가 이 오빠를 믿지 못한다면 그냥 너는 너의 갈 길을 가라. 내가 굳이 이 오빠를 믿어다오. 오빠는 미래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 그러니까 날 제발 좀 믿어다오. 꼭 내 옆에 있어줘. 난 정말 이렇게 구질구질한 이야기 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싫다는데. 나는 나를 믿는데 상대가 나를 믿어주지 않는다면 그럼 뭐 굿바이지. 그걸 뭐 그지같이 날 믿어다오 그러고 사정을 해. 더럽고 치사하게. 지금 생각해도 열받네. 나 진짜 나는 지금도 그래요. 난 지금도 그래. 뭐 굳이 뭐. 그래서 그 여자는 떠나갔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아이 참 왜 떠나갔어? 좀 있었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런 생각이 들죠. 나 괜찮잖아. 그죠? 아가 떠나갔어. 그랬던 일도 있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SOS 생활 영어를 딱 쓰면서 그리고 굿모닝 팝스를 하면서 이제 승승장구 하는 그 길을 걸어가게 되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뭐 결혼도 하고 어떻게 하고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왜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의 과거를 이렇게 반추해 보니까 우리 애들도 한국에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공부해 가지고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민을 갔다가 궁극적으로 저희는요 기본적인 마인드 자체가 우린 캐나다에서 살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냥 공부를 위해서 한국 교육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캐나다를 간 것이지 미국을 가고 싶었는데 미국은 갈 수 없었던 게 제가 그 전에 그 미시간 주립대학교 미시간에서 2년 동안 미국에서 생활을 했잖아요. 그런데 미국에서 생활을 했지만 장기적으로 미국에 있을 만한 스테이터스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비자가 없었다고요. 그때는 이제 방문 연구원 비자, J1 비자를 가지고 2년을 있었지만 그거 아직 장기 체류가 안 되니까 그래서 캐나다를 가게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캐나다에서 사는 것도 뭐 전혀 안 생각해 본 건 아닌데요. 저는 안 되겠더라고요. 캐나다에서 사는 게. 왜 그러냐면 저의 이제 어떤 특별한 상황이 있잖아요. 저는 그래도 한국에서는 아는 사람도 특별히 많고 또 특별한 대접을 받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저는 그냥 뭐 캐나다 가면 그냥 원 오브 댐이고 또 영어도 제가 거기에서 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내 나이 또래의 한국 사람에 비해서 좀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지 제가 뭐 유창하게 영어도 하고 뭐 거기에서 무슨 뭐 제가 학교를 다닌 사람도 아니고 뿌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캐나다 가면은 그냥 머릿속이 텅 비고 한가하긴 한데 한가한 생각은 드는데 좀 뭐 존재감 같은 게 별로 없습니다. 저는 성격상 뭔가 일을 해야 되고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뭔가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나는 살아야 되는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캐나다 가니까 그 존재감이 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시 한국으로 이제 컴백을 하게 된 거죠. 네, 전 참 다행스러운 게 뭐 직업도 그렇고
저는 저는 뭐 굳이 저의 생활을 이야기하자면은 1년에 요즘은 캐나다에서 겨울 그리고 여름 아이들 인솔해서 들어가니까 한 2달 삽니다. 한 달씩. 예, 전에는 훨씬 오래 살았죠. 지금 한 2달 살고, 그 다음에 이제 서초동에 우리 집에서 주로 사는데, 또 지방 출장 뭐 워낙 많이 다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리고 해외 여행도 많이 다닙니다 이제. 예. 그러니까 뭐 굳이 나는 여기서 산다라고 이야기할 만한 곳이 딱히 없습니다. 저는 지구에 산다라는 말이 더 정확할 정도로 뭐 생각도 그렇습니다. 네. 이제 딸은 캐나다에서 한국에서 이제 중학교 1학년까지 다녔고, 그 이후에 고등학교 졸업은 캐나다에서 했고, 대학은 이제 미국에서 나왔고, 돌아와서 한국에 와서 결혼도 하고 한국에 와서 활동도 하고 있고, 저희 집 가까이에서 삽니다. 네. 너무 행복하고 좋습니다. 아들은 이제 미국에서 유아원 유치원을 나왔고, 미시간에서 한국에 와서 1, 2, 3학년을 4학년 1학기까지 한국에서 다녔고, 4학년 2학기서부터 중학교 8학년까지는 캐나다에서 다녔고, 9학년부터 12학년까지는 미국에서 다녔고, 대학은 미국에서 다녔고, 그 다음에 대학원은 1년을 미국 대학원을 다녔는데, 한국에서 그때 코로나 시절이었기 때문에 한국과 캐나다에서 온라인으로 수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사과정은 미국에 가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샌디에고에 있죠. 근데 이제 우리 아들 얘기를 좀 하자면, 우리 아들 같은 경우는 한국에서 그냥 학교를 다녔으면 인서울 자리에 갔을까? 그냥 제 추측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들도 약간 라이족이어서 남들이 시키는 공부 막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뭐 아빠 피가 있으니까 약간 좀 생뚱맞고 뭐 그런 거 잘하는, 뭐 좋게 얘기하면 창의력이 좀 있는 친구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대학 가는데 그런 창의력 아무짝에 쓸모없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대학을 갔으면 아마도,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대학을 갔으면 아마도 뭐 그냥 그저 그런. 근데 그래도 어떻게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는데, 고등학교 이렇게 다니고 그랬는데, 느닷없이 존스 홉킨스에 합격을 했다 그래가지고, 와, 어찌 된 일이지? 엄마 피도 아빠 피도 아닌데?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중고등학교를 나오면은 확실히 그 미국의 아이비 리그라든가 좋은 대학을 가는 게 한국에서보다는 훨씬 유리하죠.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저는 이제 결론을 조금 내야 되네요.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한국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마음대로 내 말을 내 생각을 한국말로 자유자재로 할 수 있을 정도로 말하는데 불편함이 없고, 또 먹을 음식 많고, 또 아는 뭐 친구도 있고 가족도 있고,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저 국뽕 맞습니다. 국뽕 맞습니다. 그러나 이건 어디까지나 제가 그동안 여기도 살아보고 저기도 살아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얻은 결론이고, 그리고 플러스 내가 지금 한국에 산다고 해서 한국에만 사는 게 아니잖아요. 내 마음대로 어디든지 가고 싶으면 가고, 또 그때 내가 원하는 것에 따라서 뭐든지 할 수 있잖아요. 한국에 살아야만 된다 그게 아니잖아요. 전 지금도 왔다 갔다 하면서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음식도 맨날 한국 음식만 먹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죠? 한식도 먹고 중식도 먹고 일식도 먹고 이태리, 프랑스 뭐 그러고 살잖아요, 우리 실제로. 그런 것처럼 예. 이제는 우리 어른들 스스로도 그렇고 애들도 그렇고 조금 더 넓은 세계에서 다양한 그런 생활을 해보는 게 어떨까. 근데 있잖아요, 그 음식도 처음에 왜 양식 먹으면 설사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배탈 나고. 그런 것처럼 모든 게 익숙해져야 그것도 먹는 거거든요. 맨날 한식 고추장에 된장에 이것만 먹다가 어느 날 양식 먹으면 배탈 나죠.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런 다양한 문화권에 다양한 음식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처럼 저는 그런 기회를 갖고 사는 게 좋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렸을 때 기본적으로 언어, 영어로부터는 해방이 돼야지 됩니다. 영어의 구속으로부터는 해방이 돼야 된다. 저는 이거는 정말 주장하는 바거든요. 근데 영어가 한국에서는 안 됩니다. 한국에서 한계가 있어.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듣고 쓰고 읽고 말하고 이 네 가지 기능이 있는데 뭐 읽는 거 정도는 책 읽는 거 정도는 한국에서도 얼마든지 가능하죠. 근데 실제로 말하고 이런 것은 우리가 영어를 한국에서 산다 그러면 하루에 5분을 영어로 얘기하겠어요? 여러분 자녀들 뭐 좋은 학원 다닌다고 하루에 5분 영어 합니까? 실제로 쉽지 않아요. 실제로 쉽지 않아. 잘 따져보세요. 그러니까 적어도 1, 2년 정도는 그 시기가 근데 되게 중요해요. 시기가. 그거 고등학교 이후에 1, 2년은요 영어 잘하는 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습니다. 물론 그때도 대학교 때 가는 것보다는 낫지만 가급적 어렸을 때 어떻게든 1, 2년 정도 1, 2년 정도만 미국이나 캐나다나 뭐 이런 영어권에 가서 뭐 살다 보면은 아이는 평생 영어로부터 일단 해방이 되고 그 다음에 영어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 플러스 보고 배운 게 있잖아요. 내가 지금 생각해 보면 내가 어렸을 때 길거리에서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아닙니다. 당시에는 중학교 때 길거리에서 외국인 막 이렇게 하고 말 걸고 그러면서 영어를 배웠는데 그게 단순히 영어만 배운 게 아니었더라고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보면 영어보다 더 중요한 거 그들하고의 어떤 교류를 통해서 이 세상에는 더 넓은 세상이 있구나,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더 넓은 세상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점, 그리고 꿈을 내가 키워가게 된 점, 이런 것들은 영어보다 훨씬 값진 교훈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의 1년하고 어린 시절의 1년은 이거는 뭐 가치가 다릅니다. 어른의 1년 아무리 배불리 먹고 고기 먹고 해봐야 1mm도 안 크잖아요. 어렸을 때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은 몸도 마음도 생각도 무럭무럭 큽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라면 어렸을 때, 아이들이 어렸을 때 넓은 세계를 보여주고 언어, 영어로부터 해방시켜주고 그래야 나중에 사는 거는, 어른이 돼서 사는 거는 뭐 한국에 살 수도 있고 미국, 캐나다에 이민 가서 살 수도 있고, 또 이민 간다고 해서 영원히 거기서 사는 것도 아니에요. 거기 갔다가 살기 싫으면 또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또 경우에 따라서 동남아 가서 살아도 되는 거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예방주사 맞는 것처럼 어렸을 때 해야 될 일은 따로 있더라.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 40분을 떠들었네. 40분. 여러분, 저는 한국이 좋습니다. 한국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내 맘대로 먹을 수 있고 내 맘대로 선택해서 살 수도 있고, 우리 아이들도 나중에 그렇게 해주면 됩니다. 그죠? 아이들이 선택에 의해서 자기의 삶을 살 수 있게끔. 근데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가 없다 그러면 한국 음식만 먹어야 되는 상황이라 그러면 좀 우울해지잖아요. 그죠? 내가 뭐 여러 가지 먹고 싶은 음식 가운데 내가 택해서 한국 음식을 먹는 거는 좀 얘기가 다르죠. 그죠? 그렇게 부모가 도와줘야 된다 라고 생각한다, 이겁니다. 네. 자, 함께 해주셔서 오늘 고맙고요. 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쭉 한번 적어보세요. 네? 네. 지금 이제 6시 30분 40분 된 것 같다. 가위바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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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바위보. 안녕히 계세요.